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을,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씨인 마을, 그리고 매일 300m의 폭포가 쏟아지는 마을. 어느 날 갑자기 외딴 마을에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중 어느 마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페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을이 있습니다. 라 링코나다로 불리는 이 마을은 해발 5,10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의 2배 가까운 높이입니다. 인간이 산소를 따로 공급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한계 고도가 대략 6,000m임을 감안한다면 이곳 사람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생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바야흐로 2000년, 이곳 광산에서 금이 발견된 이후 사람들은 마을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낮은 기압과 심각한 산소 부족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약 5만 명 중 절반에 달하는 주민은 폐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도시가 아닌 다수의 채광 회사들이 관리하는 정착지로서 제반 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심각해 인간이 살아가기에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민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금을 캐러 온 광부들인데 광부를 제외한 여성들의 경우 물건을 팔거나 매춘으로 생활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오직 일확천금의 꿈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는 마을 라 링코나다. 주민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남극을 제외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곳 중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이мя콘입니다. 이 마을은 러시아 영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사하 공화국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이며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1년 중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추웠을 때는 영하 71.2도까지 기록한 적도 있는 마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오지 중에 오지로 불렸던 오이мя콘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건 1920년대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혼란했던 세상을 피해 야쿠트 유목민들이 이곳에 터를 잡은 거죠. 겨울왕국을 방불케 하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이곳은 집집마다 난로가 2대씩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2대의 난로가 꺼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이 이곳 마을 주민들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야채를 비롯한 식량은 모두 야쿠츠크로부터 직접 차로 이곳까지 운송해야만 하고 신문이나 우편물 역시 정기적으로 받아보기가 힘들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받기가 일쑤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곳 오이мя콘의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혹한의 추위에 맞서 그들의 터전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을은 인도 동북부의 메갈라야주에 위치한 체라푼지입니다. 영국인에 의해 동양의 스코틀랜드라 불린 이곳은 해발 1377m의 고원지대로 남서쪽 끝으로는 방글라데시 평원이 보이는 인도의 접경 지역입니다. WMO 국제기후학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라푼지의 강수량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긴 노칼리카이 폭포의 높이는 무려 300m에 달합니다. 체라푼지의 풍부한 강수와 따뜻한 기후 덕분에 예로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는 카시족은 여전히 모계 사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주로 여자가 밖에 나가 낚시를 하고 약초를 캐며 가족을 부양하며 거주지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 건기일 때는 계곡 아래에서 생활하다가 우기가 오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계곡을 피해 고원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옮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인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힌디어가 아닌 그들만의 언어인 카시어를 사용합니다. 무조건적인 변화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카시족. 그들은 여전히 체라푼지에 쏟아지는 폭포처럼 유연하지만 거침없이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 같은 하늘 아래에서 매일 같은 태양을 바라보지만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전부, 세상의 표준이 아님을 그들의 삶을 보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